어, 자, 경우의 수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어떤 사건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횟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로 그리고 C라는 동네로 거쳐서 갈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고 B에서 C로 갈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여기에서 두 가지 있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이거야. 여기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게 2학년 2학기 때 나왔겠지.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곱셈으로 계산을 했지.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어.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 곱셈 기호가 등장을 하거든. 그냥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수학은 그냥 2가 있고 3이 있으면 두 개를 곱셈해라 해가지고 그냥 곱셈을 잘 했잖아. 근데 이 경우의 수는 네가 스스로 곱셈을 해야 될지 덧셈을 해야 될지 나눗셈을 해야 될지 뺄셈을 해야 될지 그거를 정해줘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덧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뺄셈, 나눗셈. 이거 무슨 연산이라고 불러? 사칙연산이지. 이것을 잘 하자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 있잖아. 이거 설명할 때도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이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전부 다 하나씩 알려줄 거거든. 그래서 그걸 다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너네 그 확률과 통계 배우잖아.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도 이걸 기반으로 다 잘할 수가 있어. 그럼 볼게. 자, 수학에서 덧셈은 언제 쓰여? 그냥 더할 때 쓰이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두 숫자가 그냥 더해질 때야. 뭐 당연한 건데 분필이 아깝다. 그냥 더해질 때 쓰지. 자, 그러면 봐봐. 이제 곱셈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거든. 곱셈이 의미하는 게 뭐야? 똑같은 덧셈을 여러 번 할 때지. 자, 결국에 이런 길찾기 문제 있잖아. 경로를 찾는 문제도 선택이거든. 선택을 하는데 자, A에서 B를 가는 경로가 여기를 1번 경로, 여기를 2번 경로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1번을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경로를 A 경로, B 경로, C 경로라고 할게. 1번 경로를 선택했을 때 다음 선택은 뭐가 나와줄 수 있어? A, B, C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경로에서 2번 경로를 선택을 하면 자, A, B, C로 세 가지 경로지. 자, 봐봐. 이 덧셈의 입장에서 보면 A에서 B로 1번 경로를 이용했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있지. 그러면 1번을 선택했을 때 3개가 나와. 2번을 선택했을 때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걸 더해서 6 이렇게 써주는 거야. 덧셈 계산은 이렇게 되고. 자, 봐봐. 근데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다음 경로는 동일하지.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니까 곱셈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 자, 그러면 이거 곱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3이지. 왜? 1번에서 첫 번째 선택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그 둘 다 똑같이 셋씩 나와주니까 그냥 얘를 곱셈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3을 두 번 더했다라는 의미의 2 곱하기 3이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예시를 한번 볼게. 이번에도 A에서 B로 갈 거고 그 다음에 C로 갈 건데 여기에 D라는 동네가 새로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경로를 한번 볼게.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는 A 동네에서
B 동네로 갔다가 C 동네로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A라는 동네에서 D 동네를 거쳐서 C 동네까지 갈 수 있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몇 가지 경로야? 두 가지지. B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세 가지지. 근데 봐봐.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다음 선택은 세 가지 경로로 동일하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곱셈으로 처리할 수 있지. 이렇게 곱셈을 할게.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 A라는 경로에서 D라는 경로로 세 가지 경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에서 C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곱셈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왜? A에서 D로 갈 때 누구를 선택하든 다 나머지가 둘로 동일하니까 뭐지? 이걸 찍을 때마다 칠판에 찍히네. 알겠지? 그러면 봐봐. 이 경로를 선택하는 거랑 이 경로를 선택하는 거는 다음 경로라는 게 있을까? 조금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겠지. 따로 일어나지.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덧셈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 이게 더해질 때라고 했는데, 자, 더해질 때 서로 다른 것, 그냥 주어를 이렇게 쓸게. 서로 다른 것을 계산할 때 쓰여. 자, 이 경로가 있고 이 경로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있고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덧셈 처리가 돼. 왜? 서로 같은 게 아니니까. 연이은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그 개념 뭐였지? 뿌리 개념 노트인가? 그거 한 번만 더 줄래? 요거를 말을 조금 고쳐야겠다. 지금 일단은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볼래? 요거 경로 그리고 됐어?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줄게. 여기 옆쪽에 쓰는 것만 해줘. 자, 봐봐. 1번 해놓고, 자, A에서 B로 가고 C로 간다야.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밑에다가, 요 화살표 밑에다가 2 곱하기 3이라고 써줘. 그리고 나서 여기 곱셈에다가 네모 치고, 자, A에서 B로 가는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다음 선택은 동일. 이렇게 좀 적어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D로 가고 그 다음에 C로 간다 하고, 여기도 화살표 바로 밑에다가 이번엔 3 곱하기 2 써줘. 그러면 요 곱셈은 여기에 설명하고 동일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따로 써주진 말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점 3개 찍으면 이거 결론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6하고 더하기 6은 12가 답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덧셈 있잖아. 덧셈에다 네모 쳐놓은 다음에 자 여기 동그라미 1 있지.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는 서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에서 가장 애매한 말이 뭐냐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 자, 곱셈이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파스타집에 갔어. 그 곱셈이란 개념이 없으면 만약에 너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5명이서 저희 파스타집 갔는데 5명 다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 그러면 주문할 때 어떻게 해? 까르보나라 5개 주세요 라고 말하지. 근데 곱셈의 개념이 없으면 까르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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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친구 2명은 까르보나라를 먹고 싶고 나머지 친구 3명은 봉고레를 먹고 싶어. 그럼 이거 주문할 때 어떻게 해? 봉골레 3개, 까르보나라 2개 주세요 라고 하잖아. 따로 주문하지. 따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그 개념이야.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체가. 알겠지?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서로 상관이 없는 사건이고, 자 여기 요 내부에서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B를 선택하고 C를 선택한다는 연이은 사건이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잘 돼 있으면 사실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이 경우의 수 부분은 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전부거든.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그 기본 문제 16-1번 한번 풀어볼래? 16-1번. 이번 시간에 순열조합 개념까지 해서 다 끝낼 수 있어. 이 곱셈하고 덧셈, 그 다음에 뺄셈 나누기. 곱셈하고 덧셈만 알면 돼. 그리고 곱셈 아직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해. 응? 자, 이쪽 경우의 수 문제 있잖아.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귀찮은 문제야. 세야 될 게 많은 게 어려운 문제거든. 자, 봐봐.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려면 합이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8도 되지. 12도 되겠지. 그 다음 숫자는 안 되겠지. 왜?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봐봐.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 A가 1이 나와주면 B는 3이 나와줘야겠지. 그 다음에 A가 2가 나와주면 2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A가 3이 나오면 1. 자 봐봐. 내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A의 값을 변화시켜주면서 그에 따라서 그냥 B가 나오게끔 하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셀 때 어떻게 세야 돼? 조금 잘 체계적으로 세야 돼. 내가 센 방법은 뭐야? A의 값을 변화시켜주면서
B의 값을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고 있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합이 8이 되려면 자, A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A가 1일 때 8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2지. 그 다음에는 2일 때 6이고 그 다음에 3일 때 하나씩 높여가고 있지. 5지. 그 다음에 4일 때 4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 다음 5일 때는 3. 그 다음에 6일 때는 2. 이런 식으로 A를 하나 잡고 A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준 다음에 하나씩 내려가고 있어. 이것보다 더 A가 높아지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12가 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떠오르지. 6,6이지. 자, 봐봐. 그러면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지. 8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지. 1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개지. 자, 4개, 5개, 1개. 요거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인데 이 3개를 곱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합이 4가 되고 합이 8이 되고 합이 12가 되는 거는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래. 그래서 얘네들을 덧셈으로 처리를 해준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 기본 문제 16-2에 두 번째 것만 볼게. 그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니? 그거 가지고 해주면 돼. 여기 한 번만 봐줄래? 그 좀 거의 다 나왔어? 240 맞아. 자, 봐봐. 이게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건데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언제 했어? 그거 좀 오래되지 않았어? 좀 오래됐지? 그러면 이거를 까먹었을 확률이 조금 높거든? 자, 봐봐.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데 그때 아마 지수 부분에 1씩 더해가지고 그 곱으로 배웠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자, 약수라는 게 뭐야?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수지. 그 인수랑 같은 개념이거든. 인수랑 동일해. 근데 인수는 곱으로 찢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곱으로 찢을지고 얘는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수야. 그러면 그게 되는 숫자는 자, 소인수분해했을 때 A, B, C라고 해볼게. 얘네들은 전부 다 소인수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그게 아닌 거야. 4, 5, 10 이런 숫자가 아니야. 소수인 숫자들이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얘를 어떤 숫자가 A가 그냥 하나가 있어도 되지.
그 다음에 A가 2개 있어도 되고 A가 3개 있어도 돼. 마찬가지로 B가 하나 있어도 되고 B가 2개 있어도 돼. 그 다음에 C가 하나 있어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요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랑 C라는 숫자 있지? 요 세 개를 선택하는 개념으로 갈게. 내가 약수를 만들 건데 A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그냥 선택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3개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러면 A를 먼저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냥 그거야. 저기 서브웨이 같은 데 가서 이거 주세요랑 그리고 이거는 2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를 선택 안 한다, 선택 하나 한다, 2개 한다, 3개 한다로 총 4가지 종류가 있지. 4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 다음에 자, B를 선택할 건데 B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C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1개만 할 수도 있지.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총 4가지 경우지. 4가지 경우야. B는 3가지 경우지. C는 2가지 경우지.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숫자를 조합시키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를 선택하고 A에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를 선택을 하고 C를 선택을 하고 이게 연이어서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게 따로따로 쓰는 개념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해줘? 곱셈 계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게 몇이 되는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면 24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소수의 n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뭔 소리야? 선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이거는 가장 작을 수 있는 게 A가 2여야겠지. 그럼 2의 몇 제곱이어야 돼? 19제곱이지. 이거 숫자 딱 봐도 너무 크지. 그럼 패스야. 그럼 봐봐.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꼴로 소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요 n 곱하기 m n 더하기 1 곱하기 m 더하기 1이 20이 돼야 될 거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자, n하고 m은 0이면 될까 안 될까? 0이면 위의 경우지.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고 될 수 있는 게 4랑 5, 그 다음에 n이 더 작다고 칠게. 또 될 수 있는 거? 2하고 10. 또 있을까? 없지. 그러면 자, A의 4제곱 곱하기 B의 5제곱, A의 제곱 곱하기 B의 10제곱이지. 그럼 A랑 B가 최대한 작은 수면 되겠지. 미안. 이럴 때마다 굉장히 창피해요. 그러면 봐봐. 위에 있는 거 먼저 볼게. 자, B가 작아야지 최소가 될까? 아니면 A가 작아야지 최소가 될까? B가 작아야겠지. 왜? 많이 곱해지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유리한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딱 봐도 될까 안 될까? 2의 9제곱이니까 숫자가 너무 크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요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 이 지수 부분이 최대한 작으면 유리해지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지. 뭔가 계산하고 싶니? 아직 계산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 그러면 아까 했던 요런 3개의 고백꼴로 나타내보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l제곱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l 플러스 1이지. 근데 이게 다 곱해서 20이 돼야 돼. 그러면 이 2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2, 여기에다가 2, 여기에다가 5 이렇게 부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얘네 둘은 어차피 숫자가 같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뭐여야 돼? 2지. 그러면 2의 4제곱이고 요거는 3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작은 소수는 5.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3 곱하기 5가 있고 3의 세제곱이 있지. 얘가 더 작지.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다 네가 풀었는데. 자, 그러면 넘어갈게. 그 기본 문제 16-3번 있잖아.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거든. 그림이 똑같네. 그걸 노리고 한 거는 아니야. 기본 문제 16-3번 한번 해볼래? 그 세 번째 거는 하지 말아줘. 그건 내가 설명할게. 둘 다 됐어? 너무 빨리 풀어가지고 칠판이 덜 주어졌어요. 3번도 한번 해봐. 아, 그림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여긴 4개네. 오, 오. 자, 봐봐. 보면 얘가 왕복을 하지.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찍고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는데 P는 한 번 지나지, 반드시 지나고 한 번만 지난대. 그러면 왕복할 수 있는 게 A에서 그냥 P로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B를 찍고 이제 다시 P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시 Q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A로 가는 경로거든. 그러면 지금 보면 A에서 A까지 가는 거는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럼 봐봐. 첫 번째, A에서 P로 갈 때 3가지 경로가 있고 P에서 2가지,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Q로 4가지, 그 다음에 Q에서 다시 A로 2가지 경우가 있지. 그러면 이 각각의 선택들은 다 연이어서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돼? 곱셈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A에서 Q를 찍고 다시 B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P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찍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A에서 Q로 가는 거니까 2가지지.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니까 4가지. 그 다음에 B에서 P로 가니까 2가지. 그 다음에 다시 3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얘네들도 다 곱셈을 처리를 해줘야 돼. 왜? 이 모든 게 다 연이어서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그러면 이거의 계산하고 이거의 계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까? 덧셈으로 처리를 해야겠지. 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생각보다 너무 쉽게 가네. 그 다음에 16-4번. 그림.
뭐지?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어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너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문제 같아. 그리기가 너무 빡세. 이거 조금만 고민해보고 요거를 푸는 새로운 방법을 좀 알려줄게. 한 번 다시 해볼래?
문제 어려워? 아니 왜 이런 난이도 문제가 있는 거야 도대체? 혹시 이 문제 알아? 내가 미안한데 내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확하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이 문제 알아? 그러면 그냥 바로 설명해도 되니? 지금?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이게 2학년 거 아니야? 2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어?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경우의 수거든? 이거 할 때 뭐 이것저것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봐봐 A에서 지금 요쪽 블럭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요쪽 점으로 가려면 한 가지 경우 있지 여기로 가려면 한 가지 경우야. 자 보면 여기에서 최단 거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게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를 다 따져보면 이렇게 네 가지를 갈 수 있지. 근데 이거 두 개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 어느 한 점으로 올 때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에 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 점은 올 수 있는 게 여기 말고는 없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하나였으니까 여기까지도 하나야. 여기까지도 하나지. 그 다음에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 있으니까 둘을 더해서 2가 되겠지. 그러면 요 점으로 오는 경우는 여기까지가 2였고 여기까지가 한 가지였으니까 둘을 더해서 3이었지. 여기까지는 4지. 여기는 5가지겠지. 자 그러면 요 점은 똑같이 요 점은 다 한 가지지. 그러면 이 점으로 모으려면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지. 그럼 몇이야? 3이지. 몇이야? 4, 6, 10. 그 다음에 10 두 개 더해주면 15.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20해서 35가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았을 거야 아마. 요거 기억나? 다행이네. 그럼 봐봐 지금 이런 뭐야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하지? 그 정글지 마라 혹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것도 있었어? 진짜? 난 또 우리 때만 있는 줄. 자 봐봐 그럼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위로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 있지. 그럼 봐봐 요 A에서 요 점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지. 다시 요거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는 또 한 가지지. 여기 점은 한 가지지. 자 여기 밑에 있는 점은 한 가지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꼭지점들마다 그냥 꼭지점으로 표현을 할게. 실제로 꼭지점은 아닌데 꼭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 꼭지점으로 가려면 이 밑에서 두 가지로 와야겠지. 요거 아니면 요거만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고 자 여기는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것만 있으니까 세 가지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 앞쪽은 두 가지지. 자 이쪽은 몇 개일까? 자, 이 꼭지점으로 모이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것만 돼. 이쪽에서 오는 거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여기에서 진짜 엄청나게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 여기 있는 점 보여? 여기 있는 점으로 모이는 선들을 보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몇 가지야? 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점으로 모이는 걸 보면 여기에서 오는 거랑 여기에서 오는 걸로 세 가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자, 이 점으로 올 수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와야 될까?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거 말고는 없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가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도 두 가지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조심해야 돼. 이 점은 여기에서 올 수 있고 여기에서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올 수도 있어서 12가지가 될 거야. 자, 요 점은 올 수 있는 걸 보면 이렇게지. 그래서 5가지 올 수 있어. 그림이 이상했네. 그러면 요 점은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지. 8가지지. 그러면 마지막 요거는 이거니까 25가지야. 괜찮아? 이해됐어? 요거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이고, 여기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무슨 점이야? 내가 빨간색으로 찍어놓은 점이야. 점을 다 다르게 했거든? 그러면 그 삼색펜 있지? 그거 가지고 두 점에서 모이는 것들은 그 다른 두 점에서 모이는 거랑 세 점에서 모이는 거는 다르게 체크를 해줘. 요거 파란색도 주황색이랑 똑같아. 그림 그려놓고. 그 혹시 다른 방법 설명 딱히 안 해도 되니? 괜찮지 이거? 다 됐어? 자, 그리고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거를 설명할 때 요거 말고 우리 그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나? 3학년 때 배우나?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 3학년 때 배우는 확통 있잖아. 거기에서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거든? 그 개념까지 설명을 해서 요 문제를 풀어줄까 했는데 이거에는 적용이 안 돼. 근데 여기에는 적용이 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그 곱셈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까지 하고 나서 요거 한 번 알려줄게. 다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방법 한번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어? 책에 나와 있는 방법 보면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길찾기 문제는 그냥 숫자 적어 내려가는 게 가장 좋아. 근데 평면에서랑 조금 차이점은 한 점으로 세 개의 경로가 오는 경우, 그것만 조심해 주면 돼. 사실 아까 그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틀렸거든 나. 왜냐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모이는 경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 가지만 이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17인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보니까 한 점으로 세 가지가 모일 수도 있겠다. 요거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볼래? 다음 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야.
요게 덧셈하고 곱셈에 극단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면 돼. 오, 잘하고 있어. 여기 한 번만 볼까? 자, 봐봐. 곱셈 계산은 언제 해준다고 했어? 그 다음 상황이 같을 때지. 완벽하게 같을 때야. 자, 봐봐. 그러면 여기 다섯 가지 색이 있는데 조금 뭔가 직감적으로 누구 먼저 칠해줘야 될까? A 먼저 칠했어. A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했어. 근데 A가 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야? 그러면 A를 먼저 칠했다고 할게.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야. 그러면 색이 몇 개가 남아 이제? 네 가지가 남지. 그 네 가지 색은 자 A가 칠했던 거를 똑같이 칠하면 안 되겠지. 왜? 이웃하고 있는 게 무조건 다 겹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뭐 B, C, D, E를 다 칠해줄 건데 내가 B를 색칠할 거야. B를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A에서 쓴 거 빼고 그냥 네 가지 다 칠해버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 네 가지 쓴다고 쓸게.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칠했어. 자, 그리고 나서 C하고 D가 B랑 같이 겹치고 있잖아. A, B랑 같이 겹치고 있잖아. 그러면 이 C랑 E가 A에서 쓰지 않은 색을 그냥 써버리면 되지. 근데 봐봐. 만약에 여기 D가 초록색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 근데 D가 초록색이 아닐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자, B랑 D가 같지 않은 경우고 B랑 D랑 같은 경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D가 B랑 같으면 얘네 둘은 가능한 게 초록색, 주황색 빼고 세 가지씩이지. 근데 이 B가 D랑 다른 색이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버렸어. 그러면 C랑 E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두 가지 말고는 없잖아. 그러면 봐봐. A랑 B를 칠하고 나서 내가 B랑 D랑 다르게 하는 경우랑 B랑 D를 같게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상황이 달라져. 이러면 분리해가지고 뭐 처리해줘야 돼? 덧셈 처리해줘야 돼. 파스타 시킬 때 다른 파스타를 시키면 분리해서 다시 얘기를 하잖아. 그치? 봉골레랑 까르보나라를 시킬 건데 그걸 어떻게 섞어서 말을 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B랑 D가 다른 경우는 이런 색으로 색칠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 D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우리 아까 D 아직 안 했어. 그치. A하고 B 제외한 세 가지지. 세 가지 색칠했어. 그리고 나서 C랑 E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두 가지씩이지. 그 둘을 그냥 순서대로 똑같이 곱셈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B랑 D랑 같아. 그럼 D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이거 한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여기다 1이고 자, C랑 E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이렇게 곱셈 처리하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자, 5, 4, 3, 2, 2 요거에 어떻게? 곱. 왜? 한 번에 쭉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5, 4, 1, 3, 3 요것도 다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지. 그거를 두 개 다 곱셈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돼. 왜? 이거 경로를 다르게 한 거잖아. B가 D랑 다르면서 같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합 처리해주면 돼. 그러면 5,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5, 4, 20에 60에 240 여기에다가 5, 4, 20에 180 해가지고 300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돼. 이거 이해됐어?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거랑 이거야. B가 D랑 같을 때랑 B가 D랑 다를 때 이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찢어. 따로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덧셈 처리를 해버리면 돼.
이거 어때? 좀 어렵지? 그래서 항상 곱셈 처리를 계속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떠올려봐. B를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C랑 E를 칠할지 아니면 D를 먼저 칠할지를 봐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그 여기 2 곱하기 2랑 3 곱하기 3은 그냥 납득되니? 여기 C2 배열한 C2에 색칠하는 거 그냥 둘둘 아무거나 이렇게 색칠하면 된다. 이거. 그 여기에서 납득하기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하나 있지. 다 납득이 됐니? 나는 납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A 칠했어. 오케이. B 칠했어. 다음 문자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를 한번 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 그냥 이거 보자마자 D로 바로 가버렸잖아 내가. 요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A 칠하고 B 칠했어. 그러면 5 곱하기 4지. 그 다음에 C 칠할 때는 곱하기 3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써볼게. A, B, C를 칠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 다음에 D를 칠할 거야. 그럼 D는 지금 요거 두 개만 맞닿고 있지. 그러면 두 가지를 뺀 네 가지가 올 수 세 가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만약에 얘랑 같다면 2가 달라져.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B랑 같은 한 가지로 칠했을 때는 2가 될 수 있는 게 어차피 색깔이 두 종류잖아. 그래서 두 종류를 빼는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A, B, C까지 이렇게 다 색칠을 싹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자 D에 올 수 있는 게 A랑 B랑 C랑 다 다른 두 가지 와주고 E는 또 맞닿는 게 세 개가 서로 다른 거니까 두 가지밖에 못 와. 계산 결과가 어때? 똑같아. 이해됐니? 보면 뭐만 달라? 여기에 계산 순서만 달라. 자, 곱셈은 뭐가 가능할까? 교환 법칙이 가능해. 교환 법칙이 가능해서 순서를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대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 해줘야겠지. 그러면 A를 먼저 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자에 있는 그 구간을 먼저 칠해주면 지금 요 계산이 보다 더 복잡해질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58분인데 너무 시간이 애매하다.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한 숙제를 조금 볼게요.